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클래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제표와 주식채권,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정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대차들표와 그다음에 주식채권과의 관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편 필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기가 내 돈, 주식이라 했죠, 주식. 이 자본금. 그 다음에 여기 남의 돈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돈. 이거는 이제 채권, 차입을 해, 차입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내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산은 뭐 여기 표에서 보듯이 자본 플러스 부채. 자본이 내 돈이고 부채가 남의 돈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뭐 1억, 처음에 자기 돈 1억과 빌린 돈 1억, 2억 준비를 해가지고, 뭐 주방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임차 사업장 보증금도 내고, 운영 자금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홍보비도 써가지고 막 장사를 시작했어요. 차량도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월 매출이 올랐어요. 월 매출이 올랐으면 여기서 이제 비용을 제해야 되죠. 비용을 제해야 이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이익. 그래서 한 달에 매출이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1,000만 원. 비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차료. 월 임차료 있잖아요. 보증금 1,000만 원에 한 달에 뭐 100만 원.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원자재 비용. 원자재. 그 다음에 뭐 광고 홍보비 뭐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있어서 이 비용을 다 합해보니까 800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순이익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순이익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엉클즈 베이커리를 하는 걸 지난번에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기쁜 일이 생겼어요. 첫 번째 기쁜 일이 뭐냐면 3월 달부터 중국 전역에 있는 체인점을 제가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그러면 아까 채권과 주식이라는 내 돈과 남의 돈이라는 1억 든 두 사람 무리 중에서 누가 더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죠. 순이익이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많은 사람이 더 기분 좋겠죠. 내가 중국 전역에 체인점을 개설하게 되는 뉴스에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진 사람은 나한테 이자 오는데 문제 없네. 그러면서 별로 그렇게 기쁜 소식을, 물론 좋게 하겠죠.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중국 전역에 체인점 개설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환호성을 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대박 나는데 지방에 있는 그 어느 체인점에서 위생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빵에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이물질.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식과 채권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어떨까요? 이거 잘 나가던 이 빵집 망하는 거 아니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시무룩해져가지고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내 돈 날아가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어요. 채권 가진 사람들은 이자 잘 들어오다가 만약에 이자 잘 안 들어오면 그 집에 가서 빨간 딱지 붙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 몇 달 있다가 파리바게뜨, 뭐 특정한 명칭이라서 유명한 빵집이니까, 파리바게뜨가 내부에 지분 싸움이 나가지고서 기업 이미지가 인터넷에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리바게뜨가 그런 일을 벌이기 때문에 엉클즈 베이커리는 주식 가진 사람들한테는 기회죠. 상대적으로 그 파리바게뜨보다 더 좋은 이미지로 성장하기 때문에 매출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가진 사람들은 좋고, 채권 가진 사람들은 좋아져봤자 나는 이자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채권과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 따라서 일어나는 상황마다 희비가 갈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중국 전역에 체인점 권한을 딴다는 뉴스가 들렸으면 주식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가치가 엄청나게 오르겠죠. 그 다음에 빵에 이물질이 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파리바게뜨에서 지분 전쟁이 일어나서 상대적으로 우리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엉클즈 베이커리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 주식을 가진 사람,
자본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비가 눈에 보이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채권을 가진 사람, 남의 돈, 채입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든지 나든지 뭐 나는 이자만 받으면 문제 없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은 별로 변동성이 약하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있을 정도로 일정한 우상향의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보이는 거고요. 주식은 그 약속, 처음에 한 주식 자본금의 약속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나타내는, 이건 주식 그래프예요. 주식 그래프. 주식과 채권의 두 가지 기업의 자금 조달 측면에서 갖고 있는 원초적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으로 내가 돈을 넣을 때는 영구자본 수익이 많이 나면 이 배당을 많이 받지만 없을 경우에는 배당이 하나도 없어. 만약에 이 돈이 꽝이면 꽝이야. 사업이 꽝이면 내 돈도 꽝이야. 이런 기본적인 약속. 채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쓸 거야. 그 다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를 준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너네 집에 가서 너네 집과 차에다가 내가 빨간 딱지 붙일 거야. 그리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채권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 채권의 약속에 따라서 별로 변동성이 없이 움직이게 되는 것. 그게 이 주식과 채권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주식과 채권 이제 왜 그렇게 흔들리고, 채권은 흔들리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별로 크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우리가 얘기 시작은 재무제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산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대차대조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자본금과 남한테서 빌려오는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로 잘 준비를 할까, 이런 대차대조표의 개념이 바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과 부채를 더하면 자산이 된다. 이게 등식이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스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스탁. 이제 저량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어떤 특정한 날짜, 2020년 12월 31일 기준, 2021년 6월 말일 기준, 뭐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 상태를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숫자로 표시하는 것, 그게 이제 대차대표라는 개념이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개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에서 이런 비용들을 빼면 그게 바로 순이익이 된다, 이익이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는 이쪽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 여기에다 비용을 쭉 적어요. 비용.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순이익이기 때문에 비용 더하기 순이익은 이제 매출의 개념이 되겠죠. 요거는 손익계산서하고 그 대차대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식, 채권. 요게 주식, 요게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왜 움직이는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은 비용과 순이익 합해져서 손익계산서에 표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재무제표, 대차별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표들을 통해서 현재 주식시장의 주가하고 비교해가지고 주식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주식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매수할 때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주식 분석의 기본적 분석 방법인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직접 그 인터넷에 있는 한 회사를 예를 들어 가지고 뭐를 보시면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마련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그 사업을 통해서 매출과 비용의 순이익, 주식과 채권에 따라서 왜 흔들리고 안정되게 수익을 가져다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있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주식과 채권이 어디에서 연관돼 가지고
나오게 됐는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익계산서는 아까 제가 스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부분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하게 되죠. 이걸 플로어라고 해서 요건 저량, 요건 유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장되어 있는 것은 저수지의 물이 지금 이 정도 물이 깨끗한 물, 좀 더러운 물 이렇게 섞여 있네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유량이라는 개념은 지난 1년 동안 이거 와가지고 이만큼의 물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은 빠져나가고 스며들고 이만큼이 남아있네 뭐 이런 유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저량을 측정하는 것이 대차대표. 일정한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기간 동안에 매출이 일어나 가지고 그 1년 동안에 이익이 이만큼 나왔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바로 유량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과 유량을 구별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대차대표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한 재무제표, 그 안에서 내 돈과 남의 돈, 주식과 채권의 차이, 그리고 왜 주식과 채권은 그렇게 흔들리고 일정하게 안정된 자산이니까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사업에 연관시켜 가지고 이해할 개념. 이건 주식 채권 투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도 자금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2번 정도 보시면서 개념을 분명히 잡으시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엉클조 클래스의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엉클조의 돈 클래스, 재무제표와 주식채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많이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엉클조는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